안녕하세요. 쌤들에게 통하는 IT다. 줄여서 쌤통이다의 나라따공입니다. 오늘은 줌을 이용한 실시간 쌍방향 수업하기 세 번째 시간으로 원활한 수업을 위한 여러 기능과 설정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미트나 MS 팀즈 대신에 줌을 선택한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오늘 설명할 내용이 있는데요. 줌은 애초에 다자간 회의를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툴보다 훨씬 많은 설정과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설명드린 내용 중에 수업의 성격, 상황에 맞춰 취사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줌의 여러 설정들은 홈페이지와 클라이언트로 나뉘어져 있는데 우선 홈페이지 설정부터 살펴볼게요. 내 계정을 클릭하고 프로필 화면으로 들어옵니다. 여기서 변경을 눌러 프로필 사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했던 개인 회의 아이디, 여기에 편집을 눌러봤더니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료 회원만 변경 가능하다는 메시지가 보입니다. 용량 1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용량은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최대 인원입니다. 혹시 더 많은 인원을 참여시키고 싶다면 프로로 업그레이드하고 대규모 미팅 옵션을 추가하면 가능한데요. 프로로 업그레이드 하는데 한 달에 약 $15, 인원 추가 비용 약 $50, 그래서 한 달에 약 $65, 한화로 76,000원 정도 되네요. 다시 회의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예약 또는 이전에 기록했던 수업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나의 개인 회의실 설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의 템플릿은 자주 사용하는 예약 수업의 옵션을 저장한 값인데 이전 수업의 옵션을 템플릿으로 저장해두고 새로운 수업 예약 시 적용하는 기능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템플릿으로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회의로 돌아와서 회의 예약을 누르고 여러 옵션들을 바꿔볼게요. 그리고 저장. 그러면 아래에 회의 템플릿으로 저장이라는 문구가 보이죠? 클릭하면 보이는 창에서 되풀이 항목 저장까지 체크를 해두면 반복 일정까지 포함해서 템플릿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회의 템플릿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방금 저장했던 회의 템플릿이 저장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템플릿을 적용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여기서 이 템플릿 사용이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예약 창이 뜨는데 아까의 옵션들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템플릿을 적용하는 두 번째 방법, 회의, 그리고 아까처럼 회의 예약을 눌렀을 때 템플릿 사용이라는 새로운 옵션이 보입니다. 여기서 아까 적용했던 템플릿을 적용하면 템플릿에 적용했던 옵션들이 그대로 보입니다. 템플릿은 수업 또는 연수 대상이 다른 경우에 각기 다른 옵션으로 예약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웨비나는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넘어가고 이번에는 기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클라우드 기록은 유료 회원이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인데 수업을 기록할 때 내 컴퓨터에 저장하지 않고 줌의 클라우드에 저장해서 컴퓨터가 바뀌어도 저장한 수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컬 기록에서는 기록한 수업들 목록이 보이는데 컴퓨터가 바뀐 경우에는 오픈을 눌러도 기록한 수업들을 볼 수 없습니다. 이제 대망의 설정 화면입니다. 수십 가지 설정이 있지만 대부분은 수정하지 않고 바로 수업을 진행해도 큰 무리는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드린 내용 중에 필요한 내용만 숙지하시고 적절히 변경하며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회의부터 볼게요. 시큐리티의 대기실, 이건 꼭 체크해두세요. 두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래 항목들은 설정을 바꿀 수가 없죠. 오른쪽에 관리자가 잠금이라는 문구가 보이는데
줌의 보안 정책상 바꿀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래에 한 번만 클릭해 참가할 수 있도록 초대 링크에 암호를 내장합니다. 이 옵션은 초대 링크에 암호를 내장하는 옵션인데 혹시 링크를 클릭했는데도 암호를 입력하라고 한다면 이 설정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래 옵션은 불청객을 방지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수단인데 줌에 로그인하거나 특정 도메인을 가진 이메일로 로그인한 참가자로 수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유료 계정 또는 교육자 계정인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회의 예약 설정입니다. 이 옵션들은 예약으로 만들어지는 수업에 대한 정보라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호스트 그리고 참가자 비디오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줌은 컴퓨터로도 참여가 가능하지만 전화로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오디오 유형이라는 옵션이 있는 거고요. 호스트 전 참가 이 옵션을 체크하면 예약된 수업에 선생님께서 참여하기 전 학생들이 미리 들어올 수 있는데 선생님이 계시지 않는 방에 학생들끼리만 들 수는 없으므로 개인적으로는 해제하기를 추천합니다. 개인 회의 아이디 활성화를 체크하면 개인 아이디로 예약할 수 있는데 사용하지 않을 거라면 아래 두 항목까지 포함해서 해제하기를 추천합니다. 입장 시 참가자 음소거는 아까 비디오와 마찬가지라 넘어가겠습니다. 아래를 체크해두면 예약된 수업의 알림이 뜨는데 줌 클라이언트에서 설정할 수 있고 알림도 줌 클라이언트에서 뜹니다. 지금부터는 회의 중에 필요한 옵션들입니다. 우선 채팅. 선생님과 학생들이 모든 참가자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아래를 체크하면 학생들이 채팅 내용을 저장하지 못합니다. 다음을 설정하면 1대1로 비밀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채팅 자동 저장은 위와 다르게 선생님께서 채팅 내용을 자동으로 저장하고 싶을 때 설정하면 됩니다. 소리로 알림은 해제하는 게 좋을 듯 싶고요. 파일 전송은 채팅창에서 파일을 보낼 수 있는 기능인데 파일 형식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회의 컨트롤은 줌 화면에 여러 도구들을 말하는데 보통은 방해되지 말라고 자동으로 숨겨졌다가 마우스를 움직여야 보이거든요. 이걸 체크하면 항상 보이게 됩니다. 화면 공유 중에 줌 창 표시. 이건 선생님들께서 화면을 공유할 때 줌 클라이언트까지 함께 보이게 할 거냐는 옵션인데요.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줌 사용법을 설명할 때 꼭 필요한 옵션입니다. 줌 사용 방법을 줌으로 설명한다. 좀 이상하긴 하지만 아무튼 학생들에게 줌 화면을 보여주면서 설명해야 되겠죠. 그런데 보통은 화면 공유 시에 클라이언트 화면이 사라져버려서 클라이언트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홈페이지에서 줌 창 표시를 체크한 후 클라이언트 설정으로 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관련 설정이 보이지 않죠? 지금처럼 홈페이지에서 체크를 했는데도 관련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면 클라이언트에서 로그아웃 했다가 다시 한번 로그인해 보세요. 그러면 아까 화면 공유에 보이지 않던 메뉴가 새로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에서도 줌 창 표시를 체크한 후 다시 화면 공유를 시작하면 이제 클라이언트의 전체 화면과 여러 메뉴들이 사라지지 않아서 각 기능들을 보여주며 학생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화면 공유 기능 옵션은 누가 공유할 수 있냐인데 호스트에서 모든 참가자로 바꿔야 아래 항목이 활성화됩니다. 이 항목은 선생님이나 다른 학생이 이미 공유 중인데 누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공유할 수 있냐의 옵션입니다. 아래는 공유 화면에서 화면 전체를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선생님께서 선택한 창만 보여줄 것인가를 선택하는 옵션입니다. 먼저 비활성화를 해제, 즉 화면 전체를 보여줄 때의 공유 화면 선택창입니다. 화면 1, 2라는 옵션들이 보이죠? 이번엔 비활성화를 체크, 그러니까 특정 창의 내용만 보여줄 때의 공유화면 선택창입니다. 이제는 화면이 사라지고 현재
열려있는 창들의 목록만 보이죠? 내 화면 전체를 보여줘야 할 때는 해제하시고 특정 프로그램만 보여줄 때는 체크하세요. 주석은 공유한 화면에 글씨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능인데 체크하면 참가자 모두 주석을 달 수 있긴 하지만 수업 중간에 선생님께서 공유 화면의 메뉴바에서 이 옵션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 체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래를 체크하면 공유한 화면을 주석과 함께 저장할 수 있고 다음을 체크하면 화면을 공유 중인 참가자만 주석을 달 수 있는데 학생이 화면을 공유할 때는 선생님도 주석을 달 수 없습니다. 이제 화이트보드를 설명하겠습니다. 공유화면 선택창에 화이트보드, 즉 하얀 칠판을 띄어 판서를 하기 위해서는 이 옵션을 체크해야 되고요. 아래 역시 화이트보드에 필기한 내용을 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 옵션이며 이 항목을 체크하면 아래 자동 저장 옵션이 활성화됩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원격 제어는 상대방이 내 컴퓨터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인데 보안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당연히 해제를 추천합니다. 음성 위에 피드백을 체크하면 줌 화면에서 참가자를 클릭했을 때 여러 이모티콘들이 보이고 이걸 클릭하면 참가자 목록에 아이콘이 보입니다. 원래는 손들기밖에 없었던 거 기억하시죠? 미팅 리액션즈는 줌 화면에서 반응에 해당하는 옵션으로 지난 시간 설명드렸듯이 자신의 비디오 왼쪽 상단에 약 10초간 보였다가 다시 사라집니다. 음성 위의 피드백은 오디오를 끈 상태로 수업할 때 자신의 의견을 이모티콘으로 보여주는 기능이고 반응은 선생님이나 학생이 발표해 자신의 리액션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음성 위의 피드백에 커피 이모티콘 하나면 설명이 충분히 될까요? 그리고 기본 옵션의 마지막, 보통 카메라가 없거나 끈 경우에는 프로필 사진이 먼저, 프로필 사진도 없을 경우에는 이름이 보이게 되는데 카메라 화면이 없는 경우 무조건 이름으로 보이는 기능입니다. 카메라가 없는 학생의 경우 누군지 알 수 없게 걸어둔 프로필 화면보다는 차라리 이름이 낫겠죠?